자,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뭐 생각보다 이제 숫자가 많아요. 우리 경찰학에서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항상 뭐 수업은 딱 한 번만 들으시고 그리고 자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맨날 밥을 먹을 때도 자료 들고 보시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보시고 항상 화장실에서 앉아서 볼일 볼 때도 보시고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교류협력 갑니다. 남북교류협력인데 남북교류협력에서는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여기는 신고를 하는가 승인을 받는가 이거를 조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신고인가 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볼게요. 내가 북한을 방문하려면 신고입니까 승인입니까? 통일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북한 방문. 두 번째,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재외국민은요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국적은 한국인 거지. 그 사람 미국에서 바로 북한으로 가요. 우리가 안 거치고 바로 북한 갈 때는요 통일부 장관이나 미국에 있는 재외공관장이죠. 대사에 뭐 한다? 신고합니다. 신고. 거기는 재외국민 북한 바로 갈 때. 그 다음에 남한 사람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고 해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북한과 협력 사업 하려고 이거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북한의 물품을 북한으로 물건을 반입 이것도 통일부 장관의 뭐라고요? 승인입니다. 아시겠죠? 승인인가 신고인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남한 주민이 북한 가려면 방문 7일 전까지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도 안 받고 북한 가버리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아까 금방 봤던 거 승인지 신고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통일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 보호 정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면,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절차를 거의 오신 이분들은 맨 처음에는 그냥 알아서 살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분들 적응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 정착 지원 시설에다가 입소시켜 가지고 일단 여기서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교육도 시키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거주지 같은 거 마련해 줘야 되잖아. 우리가 직장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뭐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여기는 5년 동안 보호하는 건 물론 이제 늘릴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확인. 자,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내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인데 중국을 떠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야. 보호해달라고. 원칙은. 그러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보호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니까 거기 대사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외교부 장관일 거거든요. 그걸 거쳐가지고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한테 이제 통지가 날라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래 통일부 장관이 그 신청한 사람을 보호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사람이라면 그때는 보호 여부를 국정원장이 결정하면, 그때는 일반은 통일부 장관이 하고. 자, 근데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무조건 보호 결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호 결정을 안 한 경우도 있겠습니까? 안 한 경우도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비정치범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살인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보호 결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숫자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3년이나 지났어요. 3년 지나서 신청을 한 거야. 이제. 그럼 그때도 우리는 보호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를 결정하지 포인트 아니할 수 있답니다. 결정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아시겠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가 보호 결정을 해가지고 데려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 확정받았어요. 그럼 그때는요, 그 보호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우리가 그냥 놔두는 거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보호를 종지하거나 끝낼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는 이 정도로 보십시다. 숫자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안보 내지는 보안경찰 일종이고 국적법부터가 외사죠. 외사인데, 자, 여러분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기화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기화허가는 뭐가 있습니까? 일반기화가 있고 간이기화, 특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기화는 대한민국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더 있는데 숫자는 이거니까 이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은 기화 요건들 다른 것도 훑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숫자는 이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기화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취득, 그러면 얘는 외국인이 기화가 받아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걔는요, 원래 국적을 뭐 해야 돼?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 포기는 1년 이내 뭐예요? 1년 이내 포기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태어났어. 복수국적자. 그럼 여기서 복수국적자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거든. 우리나라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살 되기 전까지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살이 넘어서 복수국적자가 된 애는 몇 년 내? 2년 내에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입니다. 생각을 해볼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을 왔다고 해가지고 외국인이 등록을 하진 않아. 그런데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부터 며칠 초과해서 머물 예정이다? 90일 초과야. 그러면 그때는 입국한 날로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됩니다. 물론 문제는요, 90일 넘어서 있어도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외국인도 있긴 있습니다. 외교관들 이런 사람 안 해. 일단 원칙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90일 넘게 머무르게 돼서 얘가 등록을 하면요, 걔한테는 등록증을 줍니다. 외국인 등록증. 근데 걔가 몇 살 미만이라면 안 줄 수 있다? 17세 미만은 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민등록 나오는 나이가 우리나라 만 17세잖아. 거의 똑같죠. 안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이 90일 넘게 머무르는데 17세가 안 돼서 일단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한 외국인이 근데 우리나라 살다가 17세가 됐습니다. 그럼 걔는 됐으니까 이제 등록증 달라고 해야 돼. 며칠 이내? 90일 이내. 걔는 등록증 이제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 받을 때 자, 이거 조금 용어가 바뀌었죠. 이 말 쓰지 마시고 생체정보라고 쓰세요. 생체정보입니다.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 받을 때 이제 지문, 얼굴 같은 거 생체정보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응해야 됩니다. 근데 걔가 몇 살? 17세 미만이라면 면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 체류 자격 받는 데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국적법 배우시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리나라에 이제 태어나면 되죠. 태어나면 되는데 문제는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려면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어야 돼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인 거야. 그럼 얘가 태어났어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못해. 외국인이야. 태어났어도.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이니까. 자, 그러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부모가 체류 자격 받아줘야 이제 걔는. 그러면 부모는요.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요. 걔가 출생한 때로부터 부모는 며칠 이내 체류 자격 받아주자 90일 이내 받아주라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 내가 미국 국적하고 한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수 국적자예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있어. 근데 우리나라 한국 국적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한국 국적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돼가지고요. 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국 국적 포기했으니까 우리나라에 계속 있고 뭐 해야 돼요? 체류 자격 받아야 되겠죠. 걔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 항실했잖아. 포기해가지고. 그럴 때는요. 걔는 60일 이내 체류 자격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권 있죠.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여권 발급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까? 외교부 장관입니까? 어때요? 외교부 장관인 거죠. 근데 외교부 장관은 여권 발급 업무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대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 구청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무조건 해준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앞에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서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그래서 이 3년과 2년의 자리가 바뀌지 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권을 신청해 가지고 여권이 발급이 됐어. 그럼 나는 여권 발급됐으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월 지나도 안 찾아가, 6개월 안 찾아가면 여권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요, 항상 여권 갖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걔가 몇 살 미만이면 안 그런다? 17세 미만은 예외. 그 다음에 만약에 17세가 넘은 외국인이 여권을 휴대하고 다녀야 되고 우리 공무원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돼. 근데 그 외국인이 여권 휴대도 안 하고 또는 제시도 안 해. 그러면 그때는요. 조심합시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 그럼 여러분들 여권 휴대 안 하거나 제시 안 하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죠. 형사처벌입니다. 100만 벌금. 그 다음에 여행증명서는 어떤 사람한테 발급하냐면 대표적으로 무국적자.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권이 발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국적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여행증명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입국금지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외국인이 여러분 혹시 스티브 유승준 아시죠? 유승준이 미국 국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걔를 뭐 했어요? 입국금지 시켜버렸죠. 그죠? 그럼 입국금지 시키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는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얘가 뭐 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당해서 쫓겨났죠. 걔는 근데 쫓겨났는데 아직 몇 년 안 지났다. 5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입국금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금지를 좀 볼까요? 출국금지는 여러분들 출국금지는 이런 겁니다. 내국인입니다. 내국인.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겁니다. 혐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튀려 그래요. 외국으로 튀려 그러면 얘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수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나가지 못하게 출국금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걸 갑시다. 자, 갑니다. 수사위에서 출국이 부적당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출국 금지할 수 있다고요? 일단 기본은 1개월 이내입니다. 단 조심하세요. 소재할 수 없어가지고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 이 사람 그 다음에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지 어려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3개월까지도 할 수 있어요. 원칙은 한 달인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조심하세요. 기소중지 수사중지 됐는데 이 사람이 뭐까지 발부 있다? 영장까지 발부돼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이거예요. 영장 유효 기간 동안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한 달인데 나머지는 이건 3개월짜리가 있고 영장 유효 기간이 있고 두 개를 하셔요. 특히나 소재할 수 없어 기소중지 수사중지된 사람, 그 다음에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장까지 발부돼 있다면 영장 유효 기간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몇 개월입니까? 전부 다 6개월입니다. 전부 다 6개월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6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이런 기간은요.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은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출국 금지 기간 우리 앞에서 봤던 그 6개월 뭐 1개월 이거 있잖아요. 이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기관들이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연장해 주겠죠? 그다음에 자, 3번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차 외국으로 갈 일이 있어 나가려고 하는데 출국 금지를 당한 걸 알았어요. 내가 열받잖아. 출국 금지 당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럼 억울한 사람은요. 그때는 뭐 하면 되냐면요. 당연히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아니 내가 왜 나를 출국 금지 시켰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10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 결정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다시 한번 결정해 줘야 되죠. 그건 며칠? 15일이죠. 15일 이내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돼. 근데 부득이하면은 딱 한 번 15일 범위인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이렇게. 그래서 10일 이내 이의신청 받으면 15일 이내 결정. 한 번 15일 결정. 연장. 그다음에 이제 긴급 출국 금지인데 생각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원래 출국 금지는 누가 시킵니까? 법무부 장관이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경찰은 그러면 출국 금지를 받아내려면 법무부 장관한테 절차 거쳐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면 금방 받는다.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외국인이 어떤 한국 사람이 공항에서 바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는요. 얘를 출국 금지를 못 시킨다는 거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우리 수사기관이 바로 그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 있잖아. 공항에.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일단은 못 나가게 막아놓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긴급 출국 금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긴급 출국 금지는 일단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좀 약간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가 사형, 무기, 그리고 장기 3년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긴급 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사기관은 그래서 이제 그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일단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아직 없었지만 너무 급하니까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죠. 요청하고 나서 이제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야. 일단 막아놓고 나서 못 나가게 막아놨잖아. 그리고 나서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 승인 좀 해줘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하지 아니한 때
6시간 안에 이거 안 했어. 또는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일단 해제하는 겁니다. 일단 안 하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요청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 승인 안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이제 해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시간, 12시간 헷갈리지 않게 잘 봐두십시오. 넘어갑시다. 자, 체류 자격, 비자죠? 비자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가 A1, 공무가 A2, 유학은 D2.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가르치는 외국어 강사분들 E2.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는 E6. 계절 근로. 이제 우리가 한참 일이 바쁠 때, 농사일 바쁠 때 그때 들어오게 하는 거 8A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문직, 우리 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외국인 중국 조선족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받는 게 바로 E9입니다. 재외동포는요 F4가 됩니다. 유승준이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중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러 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F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륙기간도 기억. 상륙은 이렇게 5가지인데 여러분들 승무원 상륙은 며칠입니까? 15일이잖아. 자, 그래서 관광 상륙은 어떤 거라고요? 자, 우리가 크루즈 여행객들이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뭐 이렇게 세계 여행하는 경우 있잖아. 근데 그 배가 제주도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 내려오게 허가해줘야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내려오게 하는 게 관광 상륙인데 이거는 3일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 상륙은 어떨 때 상륙하는 거냐면요.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뭐야? 질병 같은 질병,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서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나라니까 잠깐 들어오게 해서 치료받게 해야 되겠죠? 그게 긴급 상륙이고 3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상륙은요. 재난 상륙은 무슨 말 조심하셔야 되냐면 선박이 뭐 됐다? 조난당했습니다. 선박이 태풍 같은 거 만나서 조난당해 버린 겁니다. 그럴 때 들어오게 해서 잠깐 배 고치게 해야 되기 30일. 그리고 난민 임시 상륙은요. 이거는 이제 90일인데 여기서 좀 조심합시다.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관서장이 A라는 사람한테 난민 임시 상륙 허가를 해주려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 관서장은 무턱대고 막 해주면 안 되고요. 뭐 한다고요? 법무부 장관님 있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거야. 근데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 주려면 법무부 장관은 먼저 외교부 장관님 있죠? 외교부 장관과 먼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승인해 주면 여기서 허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90일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자리 바꾸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요. 어떤 외국인이 무슨 사유가 있다?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이 들어. 그럼 아직까지 강제 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제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요. 데려와 가지고 일단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강제 뭐 불법 체류자인지 확인해 보겠죠. 근데 그 보호하는 기간은 며칠? 10일이고요. 부득이하면 한 번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인데 이건 별로 그냥 24세 이하예요. 조심하세요. 24세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이한 기본계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 지원해서 이제 뭐 3년마다 다문화 가족이 이제 이걸 뭐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대책 같은 걸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근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범죄인도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없어서 우리가
공조법이라는 법은 숫자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 법도 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고 여기 갑시다. 범죄인도법.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에서 A가 범죄를 저지르고요.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 범죄인을 뭐 해달라?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요구합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넘겨줍니까? 우리도 넘겨줄까 말까를 따집니까? 따져야 돼. 따질 때 우리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원칙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볼까요? 첫 번째가 무슨 주의? 상호주의. 상호주의가 뭡니까? 니네가 도와주면 우리도 도와줄게. 넘겨줄게. 그 다음 두 번째가 요청한 나라와 요청받은 나라에 다 범죄가 되는 것만 넘겨준다. 그 다음에 특정성.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넘겨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는 나쁜 놈이지 하고 넘겨주면은 미국은 넘겨달라고 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죠. 아니 살인죄라고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줬는데 막 정치범으로 처벌해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너무 가벼운 범죄는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안 넘겨주잖아요. 너무 가벼우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주면 미국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안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무슨 자국민은 인도예요. 자국민은 불인도예요. 불인도인데 우리 법은 자국민 불인도 우리 법은 절대적 거절입니까? 의무적 거절입니까? 의무적 거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범은 인도한다. 정치범 불인도다. 불인도 원칙이죠. 그 다음에 군사범도 불인도인데 여러분들 나머지 원칙들은 다 법에 나와 있는데 군사범 불인도는 법조문이 없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보세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 마음대로 대한민국에도 범죄가 돼야 되고 청구국의 법에도 범죄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조한다면 두 나라에 다 범죄가 돼야 되니까 무슨 원칙이다? 쌍방가벌성 원칙입니다. 이 조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 장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험에 인도 가능.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럼 이 정도보다 더 가벼운 범죄는 인도 안 하죠. 그럼 이 정도는 돼야 된다가 아까 무슨 원칙입니까? 얘가 최소한 중요성 원칙인 겁니다. 우리는 이 쌍방가벌성 원칙과 최소한 중요성 원칙 둘 다 들어가 있는 이 조문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 이런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서 A가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범죄자를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거는 넘겨달라는 문서가 외교 문서다 보니까 일단은 뭐냐면 외교부 장관이 있죠. 외교부 장관이 이걸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관련 서류를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서류 같은 걸 보내주겠죠. 미국에서 온 서류를. 그럼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걸 검토해가지고 어디다 가냐면요. 서울 고검장한테 야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는 빨리 A를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청구하라. 인도 심사를 빨리 청구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고등검찰청에서는 바로 서울 고등법원한테 검사시켜가지고 인도 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A라는 그 범죄 요구받은 사람을 인도할까 말까를 여기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법무부 장관이 여기다가 명령을 하면 보통 서울 고검은 A라는 이 대상자를요 일단 인도 구속을 시키거든요. 얘를 구속시켰다면 서울 고검은 3일 이내 얘를 구속했다면 3일 이내 여기다 신청구해야 돼요. 3일 이내.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은 얘가 구속됐다면 심사는 몇 달 이내 2달 이내 심사를 끝내줘야 돼.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서 구속됐다면
3일 이내 인도심사를 청구하자. 누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그 다음에 범죄인이 영장에서 구속됐다면 2달 있죠. 예. 2개월 있죠. 2개월 이내 인도심사를 결정하자. 그리고 이 심사 결정은요 어느 누구도 불복이 안 돼. 이건 딱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건 오로지 서울고검밖에 못하고요. 인도심사를 하는 것도 서울고등법원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고검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제 한번 처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흔들리면요 나머지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숫자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잡아놔야 나머지 걸 하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숫자는 자주 잊어먹을 수밖에 없지만 자꾸자꾸 반복하시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요. 우리 이번 1차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셔야 되겠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문제풀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